출발 7일 전 문자 한 줄. 엄마,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만 가려고 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산 67세 김은정. 정작 그 가족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김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제주도 여행 안내 책자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산일 출봉, 섭지 고지, 함덕해수욕장,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23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출발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행사 예약 확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펜션 예약 완료. 김은정 외 4명.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67세. 교직 생활 32년 만에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좋았던 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우리 민수 숙제 다 했어?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15살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은정은 2배로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로, 집에서는 엄마이자 아빠로. 방학마다 과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나갔습니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박소연, 31살,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지역 총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은정은 구석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서울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은정은 용인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럼, 너희는? 잘 지내지.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2년 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2. 은정은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됐네.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퇴원한 후 은정은 매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일찍 용인을 출발해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소연은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내 손주들인데.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매일 왕복 3시간. 65의 몸에는 무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육아 도우미 구했어요. 그래? 그럼 됐네. 은정은 용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once, 명절에만. 은정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민수의 문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만 가려고 해요. 소연이랑 상의 끝에요.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끼리만이라는 말,
우리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캐리어들이 보였습니다. 3개, 하나는 자신 것, 둘은 손주들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캐리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새 옷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손주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서, 준우. 손으로 옷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캐리어를 다시 닫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결혼식 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묻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간 걸까? 너무 많이 간섭한 걸까? 손주들을 너무 챙긴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용인 집에 왔었습니다. 손주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 할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라면을 끓였습니다. 한 입 먹었.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김은정님 맞으시죠? 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민수, 소연 올림, 며느리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까? 상자를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택배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건강 챙기시라고요. 고맙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거는 미안해요. 괜찮아. 소연이가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엄마까지 모시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다고. 부담스럽다는 말.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래, 이해해. 엄마는 좀 쉬세요. 여행은 다음에 또 가요. 응,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담스럽다. 자신이 부담이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에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예약 취소하려고요. 성함이 김은정이요. 12월 23일 제주도.
잠시만요. 아, 5인 예약이시네요. 네. 취소 수수료가 30% 발생합니다. 상관없어요. 전액 환불 계좌 알려주세요. 은정은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민수 명의 계좌였습니다. 예약할 때 만든 가족 여행 전용 계좌였습니다. 취소 처리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열었습니다. 가족 여행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남은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취소하셨어요? 응. 왜요? 우리는 가려고 했는데 너희끼리 가렴. 하지만 예약이 내가 취소했어. 너희는 알아서 다시 예약해. 엄마, 민수야.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그게 무슨... 괜찮아. 이해해. 이제 너희도 너희 가족이니까.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좋은 여행하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님. 응,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서운하셨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소연아. 은정이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애들 잘 돌보고.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 손 잡아줘. 그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이 놓여졌습니다. 민수가 멀어졌습니다. 민수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캐리어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씩 옷장에 넣었습니다. 새 옷들도 다시 포장했습니다. 여행 책자도 버렸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벽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살 수 없다는 것.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낯선 하루였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용인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정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눈. 조용했습니다. 세상도 마음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은정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창을 봤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2주 전이었습니다. 좋은 여행하렴.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달걀, 우유, 반찬통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말 가족 여행 수요 급증. 화면에 행복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장면이었습니다.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오후 2시였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책을 읽어볼까 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봤습니다. 교육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민수가 갓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은정.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응. 우리 아들. 행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수의 첫 돌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돌잡이에서 책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수 공부 잘하겠네. 은정이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닮았는 걸. 셋이서 웃었습니다. 앨범을 넘겼습니다. 민수의 초등학교 입학식. 남편이 민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1학년 됐어. 은정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편의 장례식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뒤 몇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중학교 졸업사진. 둘이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니야. 우리 민수가 잘 커져서 고마워. 민수가 은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키가 엄마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앨범을 넘겼습니다. 민수의 대학 합격 통지서와 함께 찍은 사진. 엄마, 붙었어. 정말, 정말. 둘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수의 결혼식. 은정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 옆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예쁜 신부였습니다. 은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미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은정이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손주들인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짐이 된 것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과 반찬 하나.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3개였습니다. 예전에는 5개였습니다. 민수 가족이 왔을 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뭘 미안해하는 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한 교사,
과부. 필요 없는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12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출발 예정일이었습니다. 은정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여행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여행 가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프로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항 사진이었습니다. 민수, 소연, 그리고 쌍둥이들. 4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발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 없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저렇게 놀아주었습니다. 민수야, 그네 타자. 엄마도 같이.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정 씨? 나 혜숙이야. 정혜숙.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교사였습니다. 아, 혜숙 씨.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오늘 시간 있어? 우리 모임 있는데. 모임? 응, 퇴직 교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 오늘 청주에서 하는데 올래?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럴 때 더 나와야지. 혼자 있으면 안 좋아. 하지만 은정 씨, 우리 얼굴 보자. 다들 보고 싶어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좋아. 오후 2시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정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볼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었습니다. 제주 특산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귤, 한라봉, 흑돼지 햄,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주도 잘 다녀왔어요. 선물 보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은정은 쪽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상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청주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이 드는 집,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층은 카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은정 씨, 혜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은정 씨, 여기 앉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혜숙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 가족들은? 다들 잘 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숙이 알아챈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 응. 우리끼리 제주도. 제주도.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주도. 응.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이야. 여기서 기획한 거. 옆에 앉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야. 다들 혼자 사세요? 응. 남편 먼저 보낸 사람, 이혼한 사람, 애초에 결혼 안 한 사람. 다양하지. 혜숙이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있지. 근데 뭐, 바쁘잖아.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놀기로 한 거야. 은정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정 씨도 같이 갈래? 혜숙이 물었습니다. 나? 응. 우리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는데 망설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왜? 바빠.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숙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 씨, 무슨 일 있었지? 말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제주도 여행 계획했었어. 아들 가족이랑. 내가 다 준비하고 돈도 냈어. 그래서? 아들이 나보고 같이 가지 말래.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담스럽대. 내가. 혜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이해해. 젊은 부부들끼리 있고 싶겠지. 다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이해로 덮을 필요 없어요. 은정은 그 말에 뭔가 막혔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전 서운했어요. 당연하지. 누가 안 그래? 혜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딸 결혼하고 나서 점점 멀어지더라고. 나는 아들이 명절에만 와. 나는 손주 얼굴도 1년에 한 번.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는 거야. 가족한테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은정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정 씨, 같이 가자. 제주도. 혜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갈게. 가고 싶어.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출발이야. 준비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 우리가 다 챙겨줄게. 은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층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4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60대, 70대, 혼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여행 담당자 이미라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별합니다. 가족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여행이에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은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를 위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박 4일 일정, 제주 일주, 자유 시간도 충분히, 혼자 다니고 싶으면 혼자,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 모두 자유입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했습니다. 저 김영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이순희입니다. 반가워요. 은정도 인사했습니다. 김은정입니다. 아, 선생님이셨어요? 저도요. 공통점을 찾으며 웃었습니다. 서먹함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건배,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위하여 다들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나 남편 보내고 10년 됐어. 나는 5년. 나는 이혼했어. 30년 살다가. 나는 처음부터 혼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죠? 그럼. 엄청 힘들었지. 그래도 지나가더라고. 시간이 약이야. 은정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혜숙이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근데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어. 맞아. 눈치 안 봐도 되잖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게 자유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은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 희망, 설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 선생님들이랑. 걱정 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나도 내 여행을 간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좋겠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모티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트.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보낸 제주 특산품.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귤을 꺼냈습니다. 하나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곧 제주도에 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제주공항. 은정은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온화했습니다. 은정 씨, 여기. 혜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행이 모두 모였습니다. 15명.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은정은 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첫날은 성산일 출봉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은정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은정 씨, 사진 찍어줄까? 응, 부탁해. 혼자 서서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둘째 날 섭지코지를 걸었습니다. 유채꽃은 없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숙이 옆에 왔습니다. 기분 어때? 좋아. 정말 좋아. 그럼 됐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었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건배!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은정 씨, 가족한테 연락했어? 응, 사진 보냈어. 뭐래? 잘 다녀오래. 그것뿐이야? 응, 계숙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맞아. 서로 인정하는 거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함덕 해수욕장, 모래가 하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무너졌던 순간들을, 외로웠던 밤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응, 잘 지내? 응, 잘 지내. 제주도는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그때 여행 같이 가지 말라고 한 거. 엄마 서운하셨을 텐데 나 생각만 했어. 은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왜? 너무 매달렸나 봐. 너희한테. 아니야, 엄마. 이제는 알아. 너희도 너희 삶이 있다는 거. 엄마. 그리고 나도 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은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두 함께 한라산 자락을 걸었습니다. 높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천천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나무를 만졌습니다. 거친 표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계숙이 물었습니다. 은정 씨, 다음에 또 올 거야? 응. 언제? 모르겠어. 그때그때 오고 싶을 때. 좋아. 같이 오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작아졌습니다. 은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제주도. 또 올게. 용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선물로 산 것들을 꺼냈습니다. 도라르방 인형, 한라봉 초콜릿, 조개 껍데기. 하나씩 자리에 놓았습니다. 여행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포장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손주들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내일 보내기로 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를 위한 여행 단체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요. 은정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것, 두 팔 벌리고 웃는 모습. 댓글이 달렸습니다. 은정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 다음 달에도 만나요. 응, 만나자. 은정은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1월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다음 모임 날짜, 다음 여행 계획, 혼자만의 시간들. 달력이 채워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아름답게. 은정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 겨울, 엄마는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그리고 그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나 생각거리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